변규리이고요.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성소수자 부모의 성장 스토리를 그린 영화를 오늘 함께 출연하는 나비님과 비비안님과 함께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주인공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민혜 배우님, 김일한 감독님, 나비님, 비비안님 자리에 함께 모시겠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네, 서로 가운데 자리에.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기대가 되는 첫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사실 얼마 전에 딸에 대하여가 1만 관객을 돌파했잖아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미랑 감독님부터 이제 자기소개와 그 다음에 일반 관객 돌파하시게 된 소감, 또 관객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딸들 연출한 이미랑입니다. 원래 영화 찍고 나서 이제 막 상상 같은 거 하잖아요. 뭐 잡지에도 한번 실리고 싶고 원작자랑 만나서 막 인터뷰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 자리도 버킷리스트에 있었어요. 너에게 가는 길을 보면서 어쨌든 이 영화를 찍으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너에게 가는 길을 봤었고 성소수자 부모님도 찾아뵀었고 엄청 울고 불고, 그래서 영화를 완성하면 꼭 같이 보고 싶다, 그리고 이런 자리도 꼭 한번 만들고 싶다라고 상상하던 차에 만나 뵙게 돼서, 그것도 1만 넘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걸 약간 축가하는 자리처럼 페스티벌처럼 저희가 모이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품을 준비하면서 저희 감독님이 저는 절대 성소수자 관련한 어떤 정보도 경험하지 못하겠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행여나 엄마 캐릭터에 영향을 끼칠까봐 전혀 인연을 가질 수 없게 그냥 딱 차단시켜놨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너무 행복한 배우 오민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다큐 영화 너에게 가는 길에서 나온 나비 이한입니다. 저희가 오늘 어쨌든 GV를 이렇게 흥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전까지 GV와는 좀 다르게 우리가 좀 귀여운 버전으로 해보자. 그래서 아까 잠깐 저녁 먹으면서 준비했고, 저는 29살 게이 아들을 둔 엄마고, 또 영화 너에게 가는 길 주연 배우이고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비안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배우님, 감독님 뵙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여기 이제 그 딸에 대하여에 대한 영화의 관객 팬분들이 이미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 혹시 N차 관람을 해주신 관객분? 오, 큰 박수. 오, 되게 많습니다. 다음에 또 오실 건가요? 네네, 사실 이 영화는 저도 이렇게 딸에 대하여라는 원작 소설을 통해서 처음에 만났었고, 그 소설을 보면서 이 소설을 그러니까 영화 현실에서 만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그 소설을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도 아마 소설을 보시면서 여러 생각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영화를 내가 연출해야겠다라고 마음먹으신 계기가 있으시다면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이 소설이 출판되고 너무 좋다는 소문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2018년도에 당연히 찾아 읽었었고, 이제 그때는
맨 처음에 읽었을 때는 어쨌든 이게 1인칭 독백의 엄마 화사 시점으로 소설이 진행되다 보니까 누가 판권을 샀다더라 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영화하긴 쉽지 않겠다. 아이고 그 감독 어쩌냐. 진짜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그 소설을 보시면 엄마의 내면적 독백의 언어가 문학적으로 되게 섬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화 스토리적으로 내러티브로 만들고 감정으로 표현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그래서 쉽지 않겠다 했는데 그게 저한테 올 줄 몰랐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뭐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 아토 측에서 선택을 당해서 네. 마리조가 선택을 당한 거지 그냥 고용인이 이제 네.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선택을 당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캐스팅하는 과정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엄마 역할을 하신 어쨌든 오민혜 배우님을 이제 택하시게 된 이유, 이제 오민혜 배우님에 대한 어떤 애정 표현의 시간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왜 선택하셨어요? 이것도 약간 선택 당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영화를 찍을 때 이 2022년도 말부터 이렇게 21년도 말부터 이제 충분히 준비를 차근차근 했는데 그때 단편영화, 독립영화나 그리고 간간히 시리즈에 세상엔 2영화만 존재했었어요. 2 단편과 2 시리즈만. 오민혜가 나오는 영화가 나오지 않는 영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을 제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불황기의 한국 영화에 한국이 싫어서의 개나 엄마로 나오시고 파일럿의 조정석의 엄마로 나오시고 딸에 대하여 엄마로 나오시고 그러니까 되게 많은 엄마의 얼굴을 하셨었는데 그런 욕심은 있었어요. 선배님한테 제가 캐스팅 하고 싶다고 말씀드릴 때 선배님 이 엄마는 되게 평범한 엄마예요. 선배님이 하셨던 그런 되게 활발하고 다양한 얼굴들이 아닌 그냥 정말 지하철 안에서 볼 법한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엄마예요. 평범한 엄마니까 선배님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제가 선배님을 설득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오민혜 배우님께도 질문을 드려볼 수 있게 됐는데요. 사실 이 영화를 이제 캐스팅이 되셨고 그다음에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내가 엄마라는 어떤 역할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연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한 부분들을 그 캐스팅 되었을 때 그 생각과 그때 감정과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연기를 하셨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배우로서 바라봤을 땐 이 여자의 직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제가 잘 수행해야 될 가장 책임을 갖고 진짜 요양보호사로 보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감독님이 늙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부분을 했던 게 기억이 나서 그런 부분 고단하고 피곤한 그 중년의 그 여인의 어떤 외로움 이제 이런 식의 감정 그때 몰랐어요. 네, 그때 모르고 그냥 하다 보니까 저 맨날 하는 소리 있잖아요. 저는 어떤 식으로 할 거야라는 그게 없어요. 그냥 산은 감독님이 그리는 거고 나는 그 나무를 어떻게 하면 생기 있게 살아있는 나무로 보일 것인가에만 주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하다 보면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감독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뭔지 그런 류의 배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머리가 좋고 이렇게 뭔가를 설계하고 진지하게 고뇌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었는데 운이 좋게도 그 작품할 때 제가 5작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글로리 엄마, 그 다음에 그 한국이 싫어서도 그때 촬영을 했던 거고 다른 드라마 블라인드 아니면 레이스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5 캐릭터를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휴차도 없었어요. 우리 이거 찍을 휴차 동안에 다른 드라마가 연기가 되면서 우리 휴차를 써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쉬지도 못하고
그걸 찍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피곤한 상태인데 네. 그러니까 아 잘됐다. 이 피곤함을 그냥 여기다가 그냥 실으면 된다. 있는 그대로. 네, 정말 아파 보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 진짜 저 배우 아픈 연기 잘한다. 피곤한 연기 죽이는데요. 피곤한 연기의 대가. 네, 하여튼 농담삼아 이제 그런데 그렇게 운이 좋게 캐릭터들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 배우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동물적인 감각만 그냥 발달돼 있는 그런 류의 배우인 것 같아요. 피곤한 연기. 아, 이제 사실 그렇게 이제 또 이제 오민의 배우님을 이제 보시면서 또 나비님, 비비안님께도 영화를 보시면서 이제 제가 드려보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 두 분도 이제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영화에 이제 배우로 출연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딸에 대하여라는 영화를 보시면서 내가 만약 이미란 감독님에 의해서 캐스팅되었다면 어떤 역할을 맡아보고 싶다라는 게 있으실까? 저는 사실 이제 영화를 저희 남편 지미랑 같이 봤는데 보고 나서 이제 이게 후기를 막 서로 얘기하다가 아 근데 진짜 저기 레인 엄마가 있었으면 진짜 열받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레인의 엄마는 나오지 않았지만 레인이 돈 다 벌고 스타트리 나하고 살린다. 그 집 들어가서 시집살이 하잖아요. 그래서 속상했어요. 그죠? 네, 아 우리 저는... 그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얹혀 사는 거야 레인한테. 네. 근데 또 엄마한테 구박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레인 엄마 내가 일단 레인 엄마였으면 내가 진짜 맞짱 뜨는 건데 찾아와서 제가 레인을 구박했다고요? 아니죠, 제가 레인한테 당했죠. 레인이가 뭐 말 한마디라도 기죽는 애입니까? 저는 그래서 레인이 정말 저런 캐릭터에서 정말 다행이다. 진짜 얼마나 기죽지 않고 할 말을 또박또박 잘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약간 저희 아들한테도 약간 이게 감정이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만약에 어디 가서 만약에 저 레인 같은 역할이 뭐 얘는 요리는 잘 못하지만 어쨌든 저런 상황이 됐을 때 저렇게 구박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저희 아들도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라 아 정말 본인 정신 건강이 크게 해치지 않겠구나. 그래서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면서 정말 캐스팅이 된다면 레인 엄마 역을 만들어서 저를 캐스팅해 주시면 제가 진짜 잘할 자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그냥 재밌게 해봤습니다. 예. 재밌었을 텐데. 싸우나요? 네. 싸울 수 있을까 이 엄마가? 이 엄마가 싸울 수 있을까? 레인이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였어요, 정말. 당차고. 멋있어요. 레인이 그러니까 그린 어머니도 말하자면 이렇게 타박을 하면서도 되게 안심이 됐던 것 같아요. 저런 아이가 내 아이의 파트너고 되게 개별적으로도 매력적이고 그래서 조금 싫어하는 저기를 표현을 해도 마음으로는 좀 든든하다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저는 거기에서 이제 허진 배우님이 연기하신 젠 네, 그분의 캐릭터가 정말 독특했고 그거 하고 싶다고요? 네, 되게 또 어떻게 보면 꼭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만으로 매력적이어서 이렇게 사랑을 받잖아요. 그린 어머니한테 사랑도 받고 또 나중에 이제 그 제인이랑 제인 아니고 저기 그린의 레인이랑 이렇게 떡 만들려고 사실 막 어지르고 놀잖아요. 되게 그런 보살핌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는 것이 되게 저는 캐릭터도 좀 멋있었고 그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네네 편안하게. 그거에 이제 부러웠다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허진 선생님이 장난 많이 치셨어요. 저 막 때리고요. 진짜 치매 걸린 이제 어르신처럼 해보시려고 리허설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막 저 구박하고 막
막 애들이 파시고 근데 잘렸어요. 그죠? 되게 자연스러우셨어요. 아, 그럼요. 사실 이제 관객분들이 질문을 너무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한 개 정도만 더 질문을 드리고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의 장면 중에 하나가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오민혜 배우님이 엄마가 이제 그 신호등 맞은편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같이 걸어가다가 피식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뭔가 깨달은 듯한 웃음으로 이제 그 웃고 영화가 마무리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크게 와닿았었는데 사실 그게 어떤 막 정확한 해석이 막 들어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장면을 연출할 때 감독님은 어떤 생각을 좀 하셨을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혹시 비비안님이랑 나비님은 그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그 장면보다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상갓집에서 레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배우님이 되게 숨소리가 고요하게 주무시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감동적이에요. 저는 그게 끝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편안하게 자는 그 숨소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편안하게 그 바깥에서 떠드는 그 젊은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주무시는 그 모습이 너무 편안해 보였고 그 감정을 제가 이제 너무 잘 이해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 장면에 대해서는 딱히 그냥 그러니까 뭔가 좀 본인의 세상이 조금 더 넓어졌겠구나 저 분이 그 어머니가 그린의 어머니가 그런 거를 좀 보여주시려고 하셨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그 신호등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그걸 기점으로 또 하나의 어머니에게 또 하나의 세상문이 열릴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좀 가졌어요. 실은 에필로그를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를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촬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원래 그 장면이 보신 장례식 장면 안에서 끝나는 게 1차 편집본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해가 지나고 4월달에 제가 그 씬만 지금 횡단보도 씬만 다시 찍어서 붙인 거거든요. 근데 딱 두 가지 반응이 크게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충분하다. 반응이 하나 있었고 아니다. 아직도 엄마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 그냥 편히 자는 것 이상의 엄마의 또 다른 변화와 성장이 보이는가? 아직은 잘 모르겠다. 요 두 개가 딱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지금 에필로그의 형태의 영화가 완성이 됐는데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것.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보이지 않았을 그런 사이좋은 두 젊은 여성들이 친구로서 보였을 텐데 예전에라면 근데 그린과 레인을 겪고 나서는 이제 저 아이들이 그린과 레인 같은 친구들이라는 걸 연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 플러스 어쨌든 노동을 유지한다는 것 그거를 이렇게 덧붙이면서 더 많은 관객분들을 만나고 싶다. 이 영화에 대한 어떤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지만 그 키워드들이 다가가려면 어쨌든 여러분들을 많이 여러 번 깊게 만나고 싶다라는 욕심으로 붙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플로로 마이크를 좀 돌려서 질문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손을 들어주시면 네, 여기 바로 그 점이냐 아니면 한낮이냐 아니면 이제 저녁 때쯤 노을지는 그런 거냐에 따라서 그 감정이나 디테일 따라서 이제 그런 조명들 같은 연출들이 너무 보이다 보니까 와 이거를 다 이렇게 하면서 하셔서 편집하는데 1년 넘게 걸리셨구나. 그 얘기를 들었어요. 1년 넘게 편집하셨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와 진짜 너무 이제 두 번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세 번 보면 또 어떤 게 보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물어보시는 게 많지만 시간 관계에서 이 정도만 하고 감독님이 이제 연출을 하실 때 그런 걸 이제 구상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셨는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저희 영화가 디테일이 있는 만큼 오게티도 있어요. 그래서 세네 번 보시면 이제 오게티까지 보이실 텐데 편집을 1년 안쪽 한 10개월 정도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좋은 원작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시간을 버는 일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어쨌든 제가 처음부터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 글을 깊게 파지 않아도 될 만큼 만약에 이 소설을 제가 조금 다른 주제 방향으로 다른 깊이로 내려고 했으면 시간이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물리적으로 그 시간이 저한테 많지도 않았지만 이 원작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제가 덧붙일 만한 자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의 결을, 새로운 주제의 확장을 내기엔 제 깜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애초에 들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잘 전달할까? 그러니까 영화라는 매체라는 게 어쨌든 이 평면 화면 위에 하나 둘씩 새기는 작업이니까 그 새기는 작업의 일부로 색도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색을 그 시간대에 엄마의 정서에 맞게 조명도 해보고 뭐 색보정도 제가 개봉 버전도 달리할 만큼 좀 오래 했었고요. 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화면의 구성과 쇼트와 편집에 공을 많이 들이려고 했어요. 영화라는 매체에 집중할 수 있었고 이제 그게 감독으로서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뜻한 지구이. 예, 다음 네, 여기 마스크 쓰신 분이 좀 빨랐습니다. 영화들이 잘 봤고요. 그 영화 봤을 때 어머니랑 딸의 약간 캐릭터가 처음에는 많이 대비가 되잖아요. 어머니는 되게 부드럽고 요양 보호자한테 굉장히 조용조용 말씀하시고 나긋나긋한 편인데 반대로 딸은 이제 아무래도 항상 약간 좀 왈가닥 같은 모습도 있고 어머니랑 부딪히는 모습도 있어서 처음에는 반대되는 캐릭터처럼 보이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어머니와 딸의 공통점이 조금씩 보이잖아요. 약간 부당함을 참지 못한다든지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난다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새 직장을 찾을 때는 어머니도 딸처럼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었고 어느 정도 지식인이었다는 간접 정보까지 보여지는데 약간 배우님이나 감독님한테 이제 어머니의 젊은 시절이라던가 그런 딸과의 약간 공통적인 모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이나 이제 그거를 장치를 생각하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장치하면 감독이죠. 그게 참 요게 재밌는 것 같아요. 소설에서는 각자가 상상하는 엄마와 그림과 레인의 이미지가 있어서 상상의 조합이지 즉자적으로 보이는 직물적 조합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영화라는 매체의 힘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린의 임세미 배우님 캐스팅할 때랑 엄마 어민여 선배님 캐스팅할 때 이제 두 사람의 사진을 붙여놓고 글을 썼는데 너무 안 닮은 거예요, 외형적으로. 안 닮았는데 이게 딸이라는 걸 어떻게 이제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뭐 친탁했다, 그리는 그렇게 설정을 하고.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영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편집을 하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둘이 성격이 똑 닮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엄마 딸인 거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각기 엄마를 떠올리기도 하고 약간 거위주변처럼 자기를 떠올리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림같이. 집에서는 막 이렇게 앙탈을 부리고 밖에 나가면 성인인 척 어른인 척 하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제가 의도가 있었다기보다 시나리오 쓸 때도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이렇게 딱 붙을까? 두 사람이 모녀지간인 게 자연스럽게 드러날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편집을 깔끔하게 하고 나니까 도드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게 영화의 힘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되게 좋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DNA가 똑같아요. 엄마하고 딸하고. 이 엄마가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은 늙어서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고 기도 많이 죽고 많이 깨졌잖아요. 뭐 이혼도 하고 뭐 이혼이 사별. 네. 하여튼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이 여자의 풀이 꺾여서 지금의 상태가 된 것이지 젊었을 때 과연 그린처럼 살지 않지 않았을까? 비슷하게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합리함, 부당함 뭐 이런 것들에 충분히 자기 일이
지금도 뭐 요양원에서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 얘기하잖아요. 바들바들 떨면서. 그리고 그 제인 찾으러 갔을 때 또 거기 있는 원장님한테도 뭐 조목조목 이렇게 뭐 따지다가 물론 깨지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식의 뭐 비슷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나비님, 비비안님께도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엄마라는 역할을 보시면서 뭔가 약간 이입되는 것들이 있으셨을까 이런 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끝부분에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이런 친구들을 보고 그림이나 이렇게 메인 친구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벤치에 싹 앉아서 혼잣말 하시잖아요. 힘들까봐 그런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엄마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았어요. 반대를 하거나 막 걱정스러거나 되게 이렇게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저렇게 살면 힘들 건데 고생할 건데 고생할까봐 그런 마음이 이게 깊이 있는데 그 마음을 다 표현 못하고 싫어하는 표만 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친구들끼리 노는 모습을 보고 혼자 앉아서 그 얘기를 혼잣말로 했을 때 저게 많은 엄마들의 마음이건데 저 마음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그 걱정을 저기에서 얘기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엄마 마음을 표현을 제대로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박수를 많이 칩니다. 아니 저는 사실 이 엄마 캐릭터가 저랑은 진짜 다른 캐릭터여가지고 조금 노력을 하면서 영화를 보긴 했었어요. 예, 저는 이제 아이의 커밍아웃을 또 받았고 그 극 중에서도 어머니가 봤잖아요. 봤지만 계속 회피하고 모른 척하고 묻어두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그 예전 이전작 굿 마더도 그런 역할이셨잖아요. 굿 마더도 나오셨는데 그래서 조금 저런 엄마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런 엄마의 심리는 뭘까? 근데 거기서 또 너무 약자를 또 보살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약간 이율배반적인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사회적으로 약자 보살피고 너무 마음도 따뜻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인데 내 아이의 일에서만은 이게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그런 엄마를 되게 뭔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봤고, 제가 이거를 사실 이제 저는 미리 그걸 받았기 때문에 한 3번을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배우님이 잘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 엄마를 되게 이해하게 됐어요. 저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노력하면 결국은 어쨌든 함께 살면서 어떤 노력이라는 게 더 강화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따로 떨어져 살면 아무래도 노력하기 힘들지만 함께 살다 보니 그 레즈비언 그 커플들과 엄마가 같이 살다 보니까 훨씬 뭔가 짧은 시간에 더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하면서 좋은 관계로 가는 게 결국 영화에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떤 희망적이라는 느낌도 들었고, 우리 퀴어분들이 보시면 눈물이 나지만 희망적인 영화일 것 같아서 저희 영화랑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영화도 그렇습니다. 비비안님께서 여행에 가는 길 홍보 부장님이셔서 막간 홍보를 하셨습니다. 네, 다음 또 손을 여기. 네, 안녕하세요.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거 영화 보러 오는 거 따르데이어 팬들인 친구들이 너 보러 가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분명히 애들이 휴지 안 챙겨가도 된다고 저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휴지 안 챙기고 이제 왔는데 와서 이제 보다 보니까 휴지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 자체가 이제 일반 상업 영화랑 좀 다른 점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보통 상업 영화 보면 웃음 포인트라거나 와우 포인트라거나 눈물 포인트, 야 너 울어 하면 사람들 웃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이런 동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자 마음속에 담아왔던 게 다 다르고 그게 물려지는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연출하신 감독님도 있고 연기하신 배우분들도 있는데 뭐 감독님이 하면서 조금 신경 썼다 하는 부분이나
배우님께서 이거 좀 신경 써서 연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여기 이제 경규리 감독님이나 이제 관계도로 되는 이제 나비님, 비비안님께서 나는 이 부분을 보고 조금 울컥했다 하는 포인트들이 있는지 이제 나이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개인의 경험, 저 같은 경우는 상치를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이 조금 건드려져 있었거든요. 각자의 이야기가 좀 궁금해서 그런 질문을 영화 자체가 준 건 아니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서 오셨거나 오셨거나 저는 그 영화를 어느 장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실은 제가 저희 영화 너에게 가는 길을 보고도 좀 안 울었거든요. 처음 나왔을 때 감독님이 이 영화 개봉하려는데 어때요? 이렇게 보여주셨을 때 감독님, 비비안님은 영화 보는 처음 장면부터 1시간 반을 내내 우셨다는데 저는 그 영화 보고 그런지 모르고 영화를 보고 나서 끝에서 영화가 깔끔하네 이렇게 감독님이 허벅거리는 표정으로 찾아보셨는데 별로 이렇게 눈물 흘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영화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그때 막 울컥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얘기하니까 마음이 좀 그러는데 그 감동이 뭔가 엄마가 이렇게 어쨌든 그 그림도 레인도 포기하지 않고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뭐 다른 길을 택할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엄마를 믿고 엄마와 부대끼며 살면서도 그래도 엄마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 그 장면 가는데 저는 정말 그 영화를 보면서 또 다른 세계 가려고 거기 엄마가 한 걸음 들어섰구나라는 그런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독님 말씀하시니까 그거였구나라고 제가 지그시 느꼈는데 그 세계 한 걸음 들어갔구나. 나는 건넜네요. 네, 길을 건너 한 걸음 건넜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영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마음에서 눈물이 났었어요. 이 영화가 나비님이 눈물을 흘렸다고 보고 나서 정말 흔치 않은 끝까지 보고 나서 마음에 울림이 있구나. 그 울림이 지금도 계속되고 저는 그 장면이 좀 그랬습니다. 저희 나비님 GV 하실 때 저희 GV 하실 때도 안 우셨는데 나비님의 이 울컥은 굉장히 귀한 울컥입니다. 그러니까요. 절대 울컥하지 않고 제가 맨날 울컥 이런 캐릭터인데 저는 사실 그 엄마랑 레인이랑 이야기할 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레인이 같이 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 뭐 그 얘기할 때 또 갑자기 그때 진짜 눈물이 빵 터지는 거예요. 너무 잘 아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예전에 저희 아들이 그 애인과 함께 이제 지낼 공간이 없어서 저희 집에서 한두 달씩 살기도 했었거든요. 영화 작품에서 그 나왔죠. 네. 근데 그때 생각도 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그 심정 뭘 할 수가 있어야지. 같이 있는 것도 근데 못하는 어떤 그 현실이 주는 그들이 느꼈을 그 절망감이 너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그 장면 진짜 울컥했습니다. 지금도 약간 울컥하네요. 제 자랑인데 저희 영화가 흥미로운 게 저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영화를 워낙 오래 붙잡고 있었으니까 그런 계산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성적으로 서사가 잘 쌓이고 정서가 잘 전달되면 좋겠다라는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의 편집점을 잡았던 거지 어디서 올려야 되고 어디서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음악을 쓰지 않았잖아요. 원래 그걸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음악도 많이 쓰면 되고 더 엄마의 감정도 치솟으면 되고 한데 제가 그걸 다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게 정서의 전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좀 담담하게 너무 느끼하지 않게 처리를 하려고 편집을 오래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시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이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포인트가 어떻게 다르냐면 영화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영화는 완성되어 있는데 지금 나의 상태에 따라서 보시는 게 되게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금방 상을 치르셨고
그리고 아들을 생각나시고, 그리고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너무 다르고, 심지어 어떤 분은 제이 때문에도 많이 우시고 할머니 생각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대입하는 인물도 다르고, 지금 관객분들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도 다르고,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도 다르고 하니까 우시는 포인트가 다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어쨌든 영화가 담담한 척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담담한 척하는 이유는 일상생활을 전달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뭔가 특별할 것이 없잖아요. 맨날 그냥 밥 먹고 집에 나갔다 싸우고 들어오고 사람이 죽고 다시 노동을 유지하고, 이게 저희 생활이니까요. 그래서 저희 영화를 애창하려고 하시면 또 다른 데서 오실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썩 일단은 요양보호사라는 부분 거짓말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무슨 요양보호사가 저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일단 처음 봤을 때 느껴지는 부분이니까 그 인물이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들어가려면 딱 요양보호사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동작이라든지 손끝이라든지 그 사람을 제의를 뭐 흥분했을 때 이렇게 눌러주는 손끝이라든지 그런 에너지 전달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자연스러워야 된다라는, 그거는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어떤 작품이라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초적인 건데,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는 걸. 네.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 엄마가 그냥 들어와서 그냥 뭐 어렵다 이 개념이 아니어서 그냥 뭐 하면 되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저는 사회복지도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는 너무 낯설지 않은 자연스러운 그런 기운으로 이 엄마의 캐릭터가 다가왔던 거죠. 네. 그래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운 게 없었으나 다음 그 에너지가 제가 너무 달라요. 제가 비비안 리 같은 스타일이에요. 비비안이? 그냥 비비안. 네, 죄송해요. 비비안 리를 좋아. 네, 비비안 3라고 불러드릴게요. 죄송해요. 비비안 3 좋아요. 아니 오늘 저 개그 코드를 한번 가보자고 그러고 들어왔거든요. 네, 하여튼 얘기를 어디까지 했는데, 네네 맞아요. 이런 스타일인데 정반대의 캐릭터로 만들려고 하니 얼마나 그 에너지의 갭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감정 표현이어도 제가 감정 표현하는 강도와 엄마가 표현하는 강도는 너무 다른 거예요. 감독님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서 에너지를 어느 정도로 써야 되는 거야. 쳐다봐요. 그래 감독님 에너지가 이 정도면 그래 그렇게 접근하면 되겠어. 이제 이런 식으로 힌트를 감독님을 보고 찾아갔던 적도 있었어요.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첫 장면부터 그 오민혜 배우님의 그 피곤한 연기가, 그러니까 피곤한 연기. 그 대가의 연기가 펼쳐지잖아요. 이제 수박을 들고 오시면서 그다음에 그 수박을 이렇게 반을 쪼개서 숟가락으로 퍼먹는 그 연기를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저 숟가락으로 퍼먹는 것을 보는 그걸 연출한 것도 너무 재밌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 수박을 너무 먹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 장면을 연기할 때 이제 서로 어떻게 약간 디렉팅을 주고받으셨을까 이런 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디렉팅은 없었고, 수박 먹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없었죠. 네. 숟가락으로 퍼서 드시면 돼요. 네. 그랬습니다.
오민혜 배우님이 그때 목이 많이 마르셨는지 너무 잘 드셔서.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먹는 요리 진짜 잘해요. 나 오늘 그냥 잘난 척하고 갈게요. 그리고 수박을요. 여러분도 그거 들고 한 왔다리 갔다리 한번 10번 했다 생각해보세요. 안 피곤하게 연기할 수 있나? 그게 너무 피곤했어. 날도 무진장 더웠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보였어. 그리고 그거 13kg? 그 정도 네. 그 특대 수박이었어요. 수박을 들으라고 저한테 디렉션을 주셨던가요? 없었을 거예요. 수박을 들라는 디렉션이 없었는데 이 무거움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감각적으로 촉이 딱 오더라고요. 아, 이 무거움을 좀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딱 들었죠. 맞나요? 들라는 디렉션이 있긴 했는데 그렇게 끙 들 줄 몰랐죠. 저희 엄마가 그렇게 끙 들진 않으니까.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네, 그게 맞더라고요. 네. 네, 또 다음에 또 이렇게 관객분 이렇게 손 드셨습니다. 처음에 혼자 드셨다가 나중에는 그린이랑 레인이 같이 드는 장면도 일부러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서 되게 재밌게 생각했었고요.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어머니 역할을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캐릭터가 그 레인한테 나는 내 딸이 정상적인, 사회가 얘기하는 정상적인 남편을 얻고 자식을 낳아서 그러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캐릭터가 나중에는 결국에 자기의 선택으로 제희도 받아들이고 뭔가 사회에서는 올바르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가족의 형태를 만드는 걸 보고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에 딸이 데리고 온 어머니는 원하지 않은 자기 딸의 애인까지도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화가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서 어머니는 어느 순간 레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됐을지 연기를 하셨던 오민혜 배우님은 엄마가 어느 상황에서 그걸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가족으로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그냥 가족일 수도 있지 않을까. 니네들의 그 만남이 조금은 이해는 되는데 정도로만 살짝 열린 게 아닐까요? 그렇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자상하고 배려 깊고, 오히려 나보다 더 어른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엄마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 엄마가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너무 많은 일을 겪잖아요. 제일 큰 거는 자식에 대한 건데 이 자식이 너무 속을 썩이고 대학교에 가서 지금 막 데모하고 시위하고 그것만으로도 너무 골치가 아픈 데다가 직장 문제도 그렇고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누군가가 자꾸 나의 신념을 좀 자꾸만 건드리면서 불편하게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이 힘든 거예요. 뭐 집안이 막 고장이 나갖고 뭐 돈도 별로 많지는 않은데 공사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식. 그 건물 집조차도 엄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다 늙고 막 고장나서 결국은 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 엄마도 몸이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약도 먹어야 되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자식들의 그런 문제를 온전히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지쳐 있으니까. 만약에 엄마가 이제 제이 잘 보내드리고 그 미소를 지었던 것도 엄마가 평안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내가 해야 할 책임 다 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안정된 상태가 되니 그러니까
잠잠해지니까 그 바다가 보이는 거죠. 그 수면 아래가.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이제 그때서부터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거기까지. 엄마가. 그래서 그 선을 넘는 거기. 이제 건너고 난 다음에는 편안한 상태에서 보다 제대로 레인의 매력도 다 볼 수 있겠죠. 두 분 정도의 이제 질문을 듣고 좀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영화 잘 봤고요. 예전에 개인적으로 감독님께 그 엄마 말투가 감독님 말투랑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기분 탓인가요? 라고 했었는데 감독님께서 기분 탓이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정말 오민의 대운이 돼서 감독님은 참고를 하셨다고 하니까 느낌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화면에 집중을 하면서 좀 봤는데 저는 책을 읽을 때 되게 건조하고 좀 무채색 같다는 느낌을 많이 느꼈었는데 영화는 그림의 이름 탓일지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초록색이 좀 많이 등장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수박도 그렇고 수박이라고 원래 초록색이지만 수박이나 아니면은 그린의 방에 있는 선풍기의 색깔, 약간 청록색인데 초록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컬러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초록색이 주로 주는 이미지가 뭐 희망이나 이런 거를 뜻하지 않나 싶은데 또 등장인물들의 그 옷에서도 초록색으로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초록색을 전반적으로 영화 전반에 따라 놓으신 것 같은데 감독님의 의도가 좀 궁금합니다. 한마디 제가 하자면 아마 그 마음속에 지금 초록색이 많이 있어서 그게 반영이 더 잘 돼갖고 보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우선 엄마 같다라는 말에 해명부터 하고 싶네요. 굉장히 큰. 근데 이제 변교리 감독님도 계시니까 제가 요새 되게 꽂혀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여성 감독님이 계시거든요. 프랑스 여성 감독님이 계시는데 까트리네 브레아라고 그 감독님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우연히 이 영화 찍기 전에 봤는데 자기는 필름 메이커가 아니라고 필름 메이커는 촬영 감독이고 배우고 의상 감독이고 편집 감독이고 자기는 필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찍기 전에는 그 말이 되게 자의신 과잉처럼 보였어요. 아니 저 영화 좀 잘 찍는다고 자기가 필름이야? 되게 웃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영화를 찍고 나니까 그 말이 조금 와닿아요. 왜 와닿냐면 저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같은 목소리나 엄마 같은 뉘앙스가 있다는 걸 저도 몰랐어요. 제가 선택하는 다양한 의상과 소품들이 다 초록색일 줄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하늘색을 많이 쓰고 그렇게 아이보리를 많이 쓰고 그렇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예, 근데 이 영화를 찍으니까 저도 저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그 여자 감독이 자기는 필름이다라고 말했구나. 그래서 저는 요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정말 좋은 작품은 모두가 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오민혜 선배도 들어오고 촬영 감독도 들어오고 모든 스태프들이 같이 만드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작업해서는 제 바닥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빨간색만 쓰겠다. 완전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보이는 룩이나 어떤 톤이나 이런 게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제 안에 무의식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지금 부족하게 느껴져서 어떻게 보완할까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네.
저는 다크서클만 보이던데.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나오고 있나요? 네. 그 중에 좀 제가 갑자기 이런 장면이 나온다고 뭔가 싶었던 좀툭 떼어져 나와서 저한테 다가왔던 부분이 그 제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잠깐 이게 누구의 어떤 상상인지 모르겠지만 이 제이와 그린과 레인과 다 같이 모두가 서로에게 들고 오는 그래서 빵을 같이 만들었다는 얘기도 하고 이 장면이 저는 그 제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이게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믿고 그 장면을 보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누구의 상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상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었던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인상을 되게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장면이 상상이 아니었다면 이게 막 어떤 장면에 들어가야 될지 이랬을 때 영화에 들어갈 장면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 차별과 어떤 혐오가 계속 만연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영화에서 이 장면, 이 회상이 아니고 상상이라는 설정이 없었다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장면이라고 상상이 생각이 돼서 구상을 하실 때 생각도 너무 궁금했고 또 배우로서 그 장면을 읽으셨을 때 인상도 있었거든요. 혹시 제가 이 질문을 그 나비님과 비비안님께도 드려도 되나요? 혹시 환상이거나 혹은 현실이거나 어떻게 그 장면 보셨어요? 전 방금 관객분이 얘기해서 이게 상상이군요. 저는 이런 일상이 반복되다가 결국 가셨구나. 굉장히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해피엔딩인데 관객분은 새드엔딩인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영화를 보고 전 방송에서 약간 충격받아. 그게 상상이었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의문이었던 게 왜 레인의 옷이 똑같았나. 그러니까 제가 본 거로는 이런 일상이 반복되려면 이 같은 장면이 되지만 옷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방금 저 얘기를 하니까 그게 상상이어서 옷이 똑같았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이 의도하신 바가 상상이었나고요. 저 진짜 다르게 보나 봐요. 저는 조금 현실적인 사람이어가지고 뭔가 현실에서 이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냥. 그래요? 그죠? 현실로 이해했지 상상하는 걸 전혀 못했어요. 근데 그냥 저는 약간 그거를 감독님이 약간 어떤 가족을 확장하는 개념을 보여주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거로도 해석을 했거든요. 왜냐면 가족이라는 게 이제는 뭐 혈연이 아니어도 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감독님 이거 메시지구나. 왜냐면 충분히 혈연이 아니지만 우리 모두 이렇게 행복하게 그냥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다가 돌아가신다. 그죠? 나비님도? 나비님도. 여기서 왜? 저도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바람이었을까? 아니 우리의 바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전조가 연기에 있었어가지고 왜냐면 그 어머니가 실제 느끼잖아요. 그 레인이라고 하나요? 그 레인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첫 번째 장면이 할머니 집에 와서 어질렀을 때 할머니가 대하는 장면. 맞아요. 그걸 보면서 이게 그 인정한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그 부분이 첫 번째고 나중에 했던 게 장례식장에서 제가 좀 보태고 싶습니다 했을 때 그때 뭔가 이제 내가 이제 좀 뭔가 안심하고 가족이 아니지만 마음을 열겠다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장면 엔딩에 그렇게 나올 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해피엔딩 한다고 했지 상상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옷이 똑같아서 이상했다니. 왜 감독님은 똑같은 옷을 썼을까? 그때 그게 시간의 흐름이라고 생각한 거죠. 일상의 반복. 네, 일상의 반복. 어떻게 느끼셨어요? 경규리 감독님 같이 다 충격인데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 장면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감독님의 바람이 좀 담겨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이어도 상상이어도 상관없다.
라는 생각에 옷이 똑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감독님은 한 발 더 나가시네요. 나 왜 옷이 똑같을까? 나비님은요? 나비님도 저랑 똑같이 생각. 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뭐 모든 퀴어의 부모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같이 겪어봤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실제로 그 장면이 아니라 조금 과장을 뭐 빨리 나갔다 하더라도 가능하죠. 비비안님 같은 경우에도 그 영화에서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니면 파트너가 되게 어떤 사람들은 헐리우드 같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냥 개별적으로는 그럴 수 있거든요.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고 되게 막 슬프고 힘든 장면도 있겠지만 그런 장면도 실제로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나아가는 어떤 성장하는 거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볼 수 있으니까. 감독님의 답변. 1번일까 2번일까? 제가 막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네, 제가 막 이제 횡단보도를 건넜고 저희 의도는 되게 분명했는데 이제 그 의도를 원래 잘 말씀도 안 드려요. 왜냐하면 각자 해석하는 게 다르고 이미 영화는 완성이 됐고 수신자의 것이라고 늘 느끼기 때문에 대답은 애초에 드리지 않는데 대답을 역으로 듣는 상황이 없었으니까 저는 많지 않았으니까 그냥 저의 의도에 더 가깝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좋네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저희 영화 리뷰를 제가 다 찾아보거든요. 밤새도록.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이랑 엄마랑 연인 관계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거에 연인 관계여서 엄마가 제이한테 저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린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다. 왜냐하면 나와 같은 연인의 상처를 내 딸에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니까 변결이 하는데 지금 저는 좀 효자로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안 했고 그 연인과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상상은 해보았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엄마도 레즈비언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성의 확장, 그러니까 생각의 확장들이 막 엄청 넓어지는데 근데 또 그 아빠가 누군지 몰라 우리는. 그래서 영화는 진짜 생물이구나. 이거는 너무 흥미롭다.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답변은 안 주시면 끝까지 네네. 사람들 이렇게 괴롭히고 애착하려고 하시면 또 다른 해석이 정말 제이와 엄마는 연인이었나. 역시 영화는 관객이 완성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다르게 보시니까 재밌는 뭐 해석이 왔다 갔다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고요. 저희가 너무 안타깝게도 이제 시간이 좀 넘었어요. 15분에 끝내야 되는데 1분이 넘었습니다. 나비님부터 오늘 GV 함께 관객분들과 하신 소감 짧게 말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의 이런 대화와 관객과의 대화에서 정말 느꼈던 것처럼 저도 이제 너에게 가는 길 정말 GV를 100회 이상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처음에는 감독님이 영화를 저희를 이제 선택해서 영화를 찍었고 또 아까 많은 그런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촬영 또 편집 또 배급사 뭐 이렇게 제작사 이런 부분들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많은 GV를 다니면서 느낀 제 생각은 이 영화는 이 관객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반응 보여주고 그리고 이런 어떤 리뷰나 바이럴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 거기에 따라서 이 영화가 정말 풍성하고 재해석되고 복합적이고 그래서 결국은 영화는 관객들이 완성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지금 이 영화를 정말 완성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완성을 시켜주셨고 앞으로 이런 영화를 이 영화 정말 훌륭한 감독님, 멋진 배우님을 계속 GV에서도 볼 수 있도록 또 이 영화가 계속 다른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같이 많이 리뷰 보내주시고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너에게 가는 길 홍보부장인데 오늘은 딸에 대하여 홍보부장으로 이게 독립영화 이제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여러 번 보면 다른 게 보이고 다른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사실 모르다가 이 독립영화계에 발을 디딘 3년 전부터 다른 영화들도 좀 관심 있게 잘 보는데 볼 때마다 다른 걸 제가 찾아내고 감독님이 이때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배우님이 어떤 감정선을 연기하셨는지가 진짜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N차 관람만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리고 소문 많이 내주시고 딸에 대하여 워낙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영화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화제성을 낳아서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실제로 보니 너무 재밌고 또 GV도 너무 재밌더라. 소문 많이 내주셔서 꼭 10만까지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같이 하면서 우리 뭐 딸에게 가는 길 아니면 너에게 대하여 뭐 이런 식의 피디님 어떠세요? 좋아요. 너무 즐거워서요. 여러분도 즐거우셨나요? 네. 네, 저도 덕분에 같이 행복한 기운 나누면서 즐거운 GV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다큐멘터리라는 매체가 영화의 장르 안에 가장 정점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가 얼마나 만들기가 어렵고 관객과 만나기도 어렵고 그거를 만들어지기까지 영화보다 더 어려운 작업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이 영화에 되게 많이 기댔어요. 이렇게 한 사람 피디님 얼른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니, 감독님. 하는 길 너무 신이 많았고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